지난 7월 7일 1,000명을 넘어선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59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652명. 오늘 0시 기준으로 따지면 1,8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다시 한번 연장됩니다. 그동안 2주 단위로 재연장 결정이 내려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로 적용 기간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다시 밤 10시로 1시간 늘리는 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있는 만큼 관심이 높았던 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았다면 인원 기준을 조금 풀어주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종 결정에 나서 오늘 발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2주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가 밤 9시까지만 영업했습니다. 대신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은 저녁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인책은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로 돌려놓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PC방 등도 백신 맞은 사람이 끼어 있다면 적어도 4명까지는 모일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은 추석 연휴에 한해 5명 이상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직계가족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인원 수만 제한하는데 몇 명까지 풀어줄지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모이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가족별로 돌아가면서 만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접종을 마친 부모님 댁에 큰 집이 먼저, 그다음 작은 집이 찾아가는 식입니다. 이런 인센티브에 1차 접종자를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전파력을 고려하면 위험하다는 반론이 더 큽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아예 금지돼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가능하도록 풀어줄 걸로 보입니다. 거리 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4주 환자 수가 1,700에서 2,000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방역당국은 연휴를 포함한 2주 동안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그 뒤에는 생활방역 체계,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하루하루 참고 견디고 있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10명 중에 4명꼴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 끝날지 모를 지금의 고통과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코로나19와의 공존에 대비한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이라고 자영업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중심 상권인 명동입니다. 지난해엔 영업을 하던 가게들이 올해 계약을 마치자 다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앞 건물은 1년 반 넘게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길어지고 강화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자 어제 자영업 관련 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 두기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다양한 방역 체계를 우리도 도용을 한다면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박람회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같은 방역 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되 경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76.8%는 코로나 공존 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영업 관련 단체가 이렇게 단체로 목소리를 낸 건 강화한 거리 두기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안 좋을 때는 90%까지 떨어졌었는데 2주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 방역 잘 하셔가지고 경기도 좀 살리고 좀 경제 활동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50%가 줄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본인들이, 고객님들이 하실 만한 상황은 안 부르고 너무 더러운 경우에만 부르니까 일도 줄고 일은 2배로 힘들어지고. 지난해 11월부터 아예 문을 열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계산하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비웠어요. 집, 가게 다 잃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JTBC 서영지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5개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기존 정보 동맹체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첨부된 지침 형태로 통과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에 대한 조항을 빼는 대신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57, the noes are 2. A quorum being present, the mo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법안에는 5개 나라 정보 동맹체 Five Eyes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 나라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이 방안은 본 법안에 첨부된 지침 형태로 처리됐습니다.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검토해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선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28,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빠진 채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선 미군 철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의회 측의 설명입니다. 법 제안은 이제 시작 단계고 상하원 조문화 작업 등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 작업과 주한미군 역할 확대로 등과 맞물려 처리 과정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연세대학교 음대 입학 실기 시험에 출제될 피아노 곡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피아노과 예심 실기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음대 입시생들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다음 날 해당 곡이 실기곡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대학 측은 모든 실기곡을 교체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아노곡 정보를 밝혔던 글 작성자는 장난으로 내뱉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음대 입시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연세대 음대 입학시험에 나올 피아노곡 이름이 유출된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전날 음대 입시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용자 A씨가 입시곡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힌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익명의 채팅방에서 A씨는 연세대 시험 볼 거냐며 1차 곡 하나만 알려주겠다고 말을 꺼냅니다. 다른 이용자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A씨는 인맥발이라고 답합니다. 이어 리스트의 32분음표로 시작하는 곡이라며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발표된 연세대 1차 입시곡에는 A씨가 주장한 대로 프런치 리스트에 대연습곡이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그냥 장난으로 내뱉었다며 인맥발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곡이 1994년 이후 대입 실기곡으로 선정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곡의 구체적인 요소들까지 정확하게 예상했다는 점에서 비리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연세대는 하루 만에 피아노과 입학 실기곡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유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기곡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검찰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권은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청부 고발 사주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즉각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던 이 시기에 검찰이 여권 정치인들을 겨냥한 고발장을 야당에 넘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윤 전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 등 3명,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으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목했습니다. 김웅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전달됐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정책관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 반론을 덧붙였습니다. 김웅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된 고발을 하거나 문제를 공론화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캠프 측은 명백히 허위 보도이고 날조라며 해당 매체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치려 하기까지 했다니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 사정기관의 격을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검찰의 청부 고발 사주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6살 강윤성. 이번 주 내내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된 상태고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는 다음 주쯤 그 모습이 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범행이 나오기까지 어떤 허점들이 있었는지 여러 지적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경찰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강윤성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965년생으로 만 56살입니다.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 불안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같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강윤성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전자발찌를 끊을 공업용 절단기와 흉기를 샀고 차량도 빌려둔 상태였습니다. 또 숨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넉 대를 산 뒤 중고상에 되팔아서 480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구속된 강윤성의 모습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다음 주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미국 남부 쪽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피해를 만든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을 포함한 동부까지 덮쳤습니다. 뉴욕 12명을 포함해서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물이 세차게 들어옵니다. 플랫폼에도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버스 안 승객들은 좌석까지 차오른 물에 오도 가도 못합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남부에 이어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일대까지 덮쳤습니다. But we did not know that between 8:50 and 9:50 p.m. last night that the heavens would literally open up and bring Niagara Falls level water to the streets of New York. 주택가는 운하가 됐습니다. 차가 완전히 잠길 정도입니다. 물이 차오르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보트로 구조됐습니다. Too many areas where the flooding has gotten so bad that cars are stuck and we have bodies underwater. We are now retrieving bodies.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시간당 80mm의 비가 쏟아져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는 미국을 빠져나가고 있지만 북동부 지역엔 여전히 토네이도가 남아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마을은 온통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 stepped in the house, I looked out and I saw my furniture just whoosh. My backyard furniture just went and then we just went down the basement. 뉴욕시와 뉴저지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미 동북부에서 지금까지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침수된 집에 갇히면서 뉴욕에서만 12명이 숨졌습니다. 20만 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뉴욕공항 항공편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내일 대전 충남에서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현장 투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방역 지침상 5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투표로 전환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했지만 일부 후보들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1차 컷오프를 통해 대선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7일 후보 프레젠테이션, 9일부터 이틀 동안 선관위 공개 면접, 13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해 8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로 등록한 15명 가운데 예비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는 오늘 발표합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커피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국민의힘이 원내 전략을 가다듬는 자리였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를 당부하는 의미를 담아 커피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업 위기에 놓였던 HMM, 노사의 막판 임금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나오면서 국내 최대 선사 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임금 인상 7.9% 등의 합의를 한 노사는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3년간의 임금 조정 방안 그리고 성과급 제도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업 등에 대한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이 이달 말 끝나게 되는데요. 대한항공은 자체적인 수당을 줘서 올해 말까지 유급 휴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이 심각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무급 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정부의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 창쪽 좌석으로만 일단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 추석 때보다 예매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45%가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49% 가까이로 나왔습니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5일 자정까지 결제를 해야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남 서천군 국도를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염산이 누출됐습니다. 차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화학구조대가 출동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서천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시간가량 16km를 달렸는데 추돌 사고나 인명피해, 신호 위반도 없었습니다. 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운전이 궁금해서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는데 나이가 어리고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이와 별개로 부산대병원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간호사 등 의료진 5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병상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필수 인력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가 거의 40년 만에 새 앨범을 내는데요. 11월에 발매가 되는데 2곡이 미리 공개가 됐습니다. 내년 5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디지털 아바타를 내세운 가상 공연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 정해졌는데 임상수 감독이 6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최민식, 박해일, 윤여정 씨가 출연하는 로드무비입니다.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문을 열고 2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가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공연과 전시가 진행이 되는데 내일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공연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 청와대에서 만나는데요.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목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이 선출이 되면서 국회 원구성이 정상화된 걸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심사 등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처음으로 만납니다. 취임 상견례 자리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련 방안 등 현안들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오늘 내놓습니다. 지난 4월에 1호 사건으로 정해서 4개월 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해서 우려가 더해질 만한 소식이 전해진 게 있는데요. 제1원전 오염수 정화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는 필터가 파손된 곳이 있다는 거죠? 네,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로서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기 중에서 방사성 물질을 잡아내는 필터 25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10곳이 파손됐다고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4일 오염수 정화 작업으로 생긴 진흙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방사성 물질 농도가 상승했다는 경보가 울려서 확인했더니 필터 일부가 찢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추가로 10곳을 더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9곳이 파손된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지역에 방사성 양이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에도 필터가 망가져 25개를 모두 다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도쿄전력은 나머지 14개 필터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카불 공항은 지금 폐쇄가 된 상태인데 영국 정부가 대피 작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고요? 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2일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습니다. 라브 장관이 동영상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 had good conversations with the Emir and the Foreign Minister of Qatar here today about the workability of that. I don't think we're yet able to say anything formal, but that's looking like it may happen at some point in the near future.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외무장관이 카불 공항에서 작전 재개를 돕기 위해서 탈레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확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인데 델타 변이 때문이죠? 네, CNN이 소아과학회 데이터를 인용해서 8월 5일부터 3주 동안 50만 명이 넘는 어린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2만 9천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슷한 기간에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6만 6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17% 정도가 어린이로 추정이 됩니다. 흔히 어린이는 코로나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는 델타 변이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the most contagious variant of COVID yet known. This Delta variant now comprises well over 90% of our cas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doing real-time genomic surveillance, so we know that. 네, 문제는 어린이 백신이 없는 가운데 대면 수업이 전면 재개됐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어린이 백신 개발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는데요. 웰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린이 백신 승인이 연말쯤에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네, 자사 제품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서 해당 제품이 판매량이 크게 늘고 회사 주가도 올랐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었죠. 경찰 조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이번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사전에 합의를 하고 계획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은 토론회를 열고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77.8%까지 준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먹었을 때 예방이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불가리스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회사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일부 제품에 대한 것으로 임상 실험도 거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남양유업의 발표를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약품이 아닌 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선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또 광고가 고의적이었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임원들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고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소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불가리스 중 한 종류만 실험했으면서 모든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한 박 소장에겐 과장 광고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용인의 양지 공동집배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서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40대에 가까운 소방 차량이 출동해서 진화에 나섰는데 우레탄 폼이 타면서 연기가 크게 나서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이 비어 있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달 23일 시리아 항구 도시 바니야스에 위치한 정유 공장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계속해서 유출된 기름은 지중해로 흘러들었고 심각한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섬나라 키프로스. 바다 위에 시커먼 기름 덩어리들이 떠 있습니다. 주민들은 흡착제를 사용해 기름막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CNN 방송 등 외신들은 일주일 전 시리아 타르투스주 항구도시 바니야스에 있는 대형 정유 공장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사고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초동 대응에 미진했던 탓에 기름이 계속해서 유출됐고 결국 지중해를 가로질러 이웃 국가인 키프로스 해안가까지 흘러들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지중해에는 미국 뉴욕시 면적과 비슷한 8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기름막이 형성돼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키프로스 환경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2만 톤가량의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당국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출된 기름은 2톤에서 4톤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며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위원회도 구성했다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타르투스주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حدوث الحادثة فورا مباشرة بادر السيد المحافظ وشكل لجنة برئاستي وعضوية كل المعنيين 올해 지중해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에도 이스라엘 해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자 지구와 이웃 국가 레바논 해안가에는 타르 퇴적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바다 깊은 곳이나 굴과 조개류 등에서는 기름의 흔적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피해를 복구하는 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희귀 동식물 수천 종은 멸종 위기를 맞았습니다. 모리셔스 관광업체 관계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Natural reserve with endemic and endangered species. There's the pink pigeon, there's giant tortoises, there's a tree there that's said to be 400 years old. 심각한 기름 유출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지중해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리아 정유 공장 기름 유출 사고도 그렇고요. 앞서 전해드린 과거 기름 유출 사고들도 피해 흔적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해양 기름 유출 사고는 피해 규모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복구에도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201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악몽이 여전합니다. 지금도 이제 생태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약돌을 닦고 기름을 제거하고 했는데도 상황이 이 정도인데 우리처럼 많은 사람이 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래 가겠죠. 89년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그 세계 최대 정유회사 엑슨모빌의 유조선 엑슨 발대조의 자초와 원유 유출 사고는 지금도 인간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범 바다새들이 여전히 이제 그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몇십 년을 계속가는 환경 대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름이 유출되면은 거기 있는 이제 휘발성 물질들은 날아갑니다만은 네. 그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빛을 계속 차단하고 기체 교환을 막아서 거기 있는 생물들이 살지 못하게 막거든요. 조약들에 묻은 기름만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 전체를 교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국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요. 피해를 입은 이웃 국가 키프로스에서는 2만 톤가량의 기름이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2톤에서 4톤가량이 흘러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매우 큰 차이인데 앞으로 피해 보상 등을 놓고도 외교적인 갈등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리아 주장대로라면은
그 유출된 기름이 그 100km가 넘는 바다를 건너서 그 키프로스까지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온 바다를 오염하고 그렇게 바다를 지나서 외부로 확산되는 걸로 봐서 지금 그렇게 이제 그 수만 톤이 오염됐다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고요. 시리아는 한마디로 유출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자세인데 이건 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키프로스에는 그 산록이 푸른 언덕과 모래사장으로 된 이제 아주 그 야생이 뛰어난 지역이 많은데요. 그 지역이 벌써 오염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래된 내전으로 경제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리아가 제대로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상 자력으로 복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그 시리아가 뭘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뭐 주변국에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당장 그 키프로스와 관련이 있는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가입하고 있는 유럽 연합에서 나서서 국제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문제에 예민한 유럽인만큼 지원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키프로스도 북부의 터키계와 남부의 그리스계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이제 뭐 유럽 연합의 방제선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터키의 어떤 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방제 책임 문제,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해서 국제중재재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누구보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해안가 주민들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시리아 항구 도시 바니야스 주민들은 이미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스펀지와 물, 호스만 들고 왔는데 그걸로는 바다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들은 이 문제를 다룰 능력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네, 군 병장의 월급이 5년 뒤에는 100만 원이 됩니다. 복무 기간 동안 한 달에 40만 원씩 모으면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방부 계획인데요. 논란이 일었던 장병 급식비도 크게 올라갑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군 병장 월급은 내년에 67만 원까지 오릅니다. 5년 뒤인 2026년엔 100만 원까지 오릅니다. 국방부는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병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월 4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약 6%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들이 가입하는 시중은행에 따라 5% 내외의 이자를 주고 여기에 국방 예산으로 내년부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18개월 복무하는 육군을 기준으로 저축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 754만 원, 국가지원금 251만 원을 더해 제대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예산을 앞으로 3년간 장병 1인당 하루 15,000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국방 중기 계획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탄도미사일을 감지하는 조기 경보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5차 규모를 대폭 줄인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에 10에서 40mm,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쪽으로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오늘 오전에 발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한 달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다시 1시간 늘리고 추석 가족 모임의 기준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위주로 조금 풀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800명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미국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체에 참여하는 나라에 한국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미 하원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빼고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통과가 된다면 우리 정보전에 도움이 되는 한편 중국 견제라는 점에서 부담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학교 음대 피아노과 입학 실기시험곡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실기곡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최근 음대 입시생들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특정 곡이 연세대 실기시험에 포함됐음을 암시한 글 작성자는 논란이 커지자 장난으로 내뱉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에 추가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도쿄전력이 발표했는데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는 필터가 10곳에서 파손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2년 전에도 문제가 생겨서 모두 교환됐지만 필터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주기 등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